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의 염원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공개적으로 외면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광안대교에 설치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단의 자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납 통행료 등 문제점에 대한 평가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최대 수혜지로 강서구가 꼽힙니다. 강서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강서구 남북 균형 발전, 부산 동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사회와 경제계가 추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치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회로 지난해 부산 시민 절반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시민 염원이 담긴 법안인데요.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의 염원을 공개적으로 외면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대표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특별법에는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겼지만 입법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법안 심사 절차가 지연 중입니다. 지역 상공계는 물론 시민사회 등이 법 제정을 위해 지난 5일 총력전에 나섰고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6일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안이 되어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2년 동안 지금 만나자고 사실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10배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시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입니다. 부산이 잘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이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인 특례를 보장해 놓은 법안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물류와 금융,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특례와 여러 가지 이 세제 완화 이런 혜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기업, 사람, 자본이 부산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시면 이미 부산 시민의 절반인 160만 명 이상이 특별법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부산시는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설치한 후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미납 통행료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행 이후 4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호평일색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하고 5일 뒤엔 효과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스마트톨링 통행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차량은 2만 5천여 대. 이 중 241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92%인 223명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통행이 빨라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8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통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나 면제 차량 안내 등을 제한 사항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어디에도 스마트톨링 설치 전 제기된 미납 통행료 증가 문제나 개인정보 보안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미납 통행료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 확인까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다 요금 안내 후 미납 독촉고지까진 2달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납 통행료 통계 자료는 시행 석 달 뒤에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일부터 광안대교 백수코 요금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토, 일요일은 제외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되며 한 개 차로만 개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약 17년 만인데요. 강서구는 이번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서구 남북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최대 수혜지는 강서구입니다. 전국 15곳이 해제된 가운데 부산이 3곳, 그중 강서구에 2곳이 해당됩니다. 면적도 가장 넓은 약 13제곱킬로미터, 400만 평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부지는 녹산공단 북측, 송정마을과 방근마을 일대로 전체 사업 면적 84만 평 중 70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를 활용한 트라이포트 물류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해공항 왼편 320만 평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비롯해 국제업무, 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만 세우던 사업들이 본격 착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 해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는 이 기간들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1년, 2년은 당연히 이제는 확 줄게 되었고 안 된다는 불확실성까지도 없어졌으니 강서구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서고 제2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약 5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남북 균형 발전,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까지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서쪽에 큰 균형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강서도 남북으로 볼 때 남쪽에는 여태까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북쪽이 상대적으로 매우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근데 제2 에코가 되면서 남북으로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사업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동부가 물류 플랫폼은 2027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제2 에코델타시티는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사회와 경제계가 나서 추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치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 개정과 함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21일 만입니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은 뒤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 사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절로 돌아간다면 6.25 때부터 모든 국민이 부산에 다 내려와서 다 한 번씩 거쳐간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산업은행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좀 파이팅 해가지고 부산 잘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그런 좀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없는데 이제 산업은에 내려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더 청년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구에 온다고 더구나 남구에 오니까 더 좋지요. 그게 부산 시민으로서는 그게 와야 좋지만은 저들이 뭐 압니까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좀 제대로 좀 시일이 가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산 상공회의소는 제2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어렵게 다시 살린 불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무료 단편영화 상영회인 찾아가는 비스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상영회는 16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5곳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오는 8일 부산 진구에 있는 꿈자람 작은 도서관 들락날락을 시작으로 10일은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그리고 16일은 사하구 부산교육역사관 그리고 25일은 동래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끝으로 다음 달 2일 남구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순입니다. 상영될 단편영화는 이강욱 감독의 김밥 위의 요리를 비롯해 김소영, 장민희 감독의 내 어머니 이야기 등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주요 수상작 7편입니다. 한편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다음 달 24일 개막합니다. 부산시는 금융기관, 투자사, 지역기업 대표가 참가한 부산 벤처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지난 6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초기 창업부터 확장, 기업 공개까지 벤처 신생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투자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조성한 1조 2천억 원 펀드에다 앞으로 6년간 8천억 원을 더 조성해 2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스티벌 10월 개최 기간인 오는 9월 말 북항에서는 세계적인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의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업을 초청해 북항 친수공원에서 경연대회를 열고 전야 행사로 K-팝 공연과 연계한 이색 다기종 융복합 해상 라이트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건 물론 지역 관광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손님이 끊기면서 문을 닫는 업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송해면에 사는 이경선 씨. 대남방송 소음이 집안에서 처음 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였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소음은 점점 심해져 10월부터는 소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씨는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한 겹 더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중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중창이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다시 들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3중창으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도 소음이 크더라고요. 대남방송 소음 피해는 강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해 지난해 봄 송해면에 펜션을 지은 김용태 씨. 김 씨 역시 영업 피해가 큽니다. 북한이 가까이 보이는 지역에 위치한 탓에 대남방송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다시 못 올 때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색 경험을 하고 간다는 손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엔 진짜 팔고 나가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누가 사갖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애만 끓고 있는 거죠. 총 19개 동 규모의 인근 캠핑장도 같은 이유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캠핑객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곳 캠핑장은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난방에서 계속 손님이 안 오는 거. 한 번 오는 사람들은 여기 시끄럽다 해갖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밤이 되면 소음이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직접 녹음한 파일엔 동물 울음소리, 기계 깎는 소리,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까지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문을 닫고 겨울철이니까 닫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름철 되면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때는 더 이제 심각하죠. 뭐 이제 앞으로 농번기 다가오면은 이제 들로 나오면은 시끄럽겠죠. 현재 강화군 내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은 약 2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이 기괴한 소음이 없는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우리 군이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나 군 당국에 우리는 밀접적으로 하소연을 했는데 그분들도 똑바른 그 위에서 지시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문상으로는 뭐 올렸다 하는데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진짜 이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지를 지금 답답한 중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소음 피해가 심한 일부 가구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했고 강화군도 소음 영향도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PT실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던 도중 휜 불똥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화재 감시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상 1층 PT룸에서 작업 도중 튄 불통이 지하 1층 상단부 배관 보온재 등에 옮겨 붙으며 시작됐습니다.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 발포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 그 감정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연소 형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상 1층 피터실에 대형되는 지하 1층 상단부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되었고 또 발화의 원인은 화재 발생 이전에 지상 1층 피터실에서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서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에 최초 매개되어 발화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그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있어야 할 화재 감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화재 감지기와 통로 유도 등 시각 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춰줄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마개 등이 터진 것으로 볼 때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물을 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 금지시켰지만 아직 입건된 공무원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2월 25일과 3월 4일 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허가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종 수사 결과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청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엔 부산 지역 선거인 37,300여 명이 투표해 30.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투표율 25.7%보단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번 부산 지역 선거는 직선제 35곳과 대의원제 92곳 등 모두 127개 금고에서 실시됐으며 86곳은 후보자 1인으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강서구 명지항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34억 원을 확보해 오래된 어촌 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사고 위험과 재난 피해가 항상 우려되던 곳이어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는 김양식으로 명지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강서구 명지항. 명지 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옆 명지항은 소외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조업을 하기에 항구 시설들은 오래되고 부족한 데다 주민들은 항상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죠. 복잡하죠, 여기가. 항은 좁고 배는 많고. 비만 오면 걱정됩니다. 여름만 되면 걱정돼요. 비가 오면은 여기 배가 여기 올라옵니다. 배가. 물이 넘쳐가지고요. 예. 강서구는 명지항 기반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요 거점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명지항에 많은 노력을 들여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 예방 차원에서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을 정비를 통해 갖고 밝고 좀 산뜻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보다 많은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무량장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접안 시설을 정비해 어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어구 창고를 마련해 각종 사고 위험을 줄이고 오래된 지붕 보수와 진목항 데크길 정비도 이번 사업에 포함됩니다. 명지항 환경 개선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지난 2020년 가덕도 대항항, 2021년 명지동 신전항이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돼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